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높은 집값 때문에 젊은 층들의 이 주택 보유율이 전국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그 수준이 훨씬 심각하다는 분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7개 도심 지역의 젊은 층 주택 보유율은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데, 이는 단순히 젊은 층을 넘어 전 세대에 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자, 젊어지기 위해서 10대 아들의 혈액을 수혈받은 미국의 이 억만장자의 소식을 이전에 전해드렸었는데, 이 남성이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젊은 층이 주택을 사기 어려워졌다는 것, 이거 뭐 사실 놀랄 만한 소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팬데믹 기간 주택 가격 치솟으면서 최근에는 집값이 다소 떨어졌거나 주춤한다 하더라도 젊은 층의 내 집 장만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는 소식, 이전에도 여러 차례 나왔고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청년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을 한번 구입해 볼까, 그 부동산 웹사이트에 들어가 스크롤을 계속 내리다 보면 그 어느 주택 하나 사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 느낌을 받는 건 소수가 아닐 겁니다. 네. 실제로 25살에서 34살 사이 전국에서 주택 보유율이 가장 낮은 대도심 7곳이 이곳 캘리포니아주에 다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베이에리아 뉴스그룹이 인구 센서스국에 지난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머큐리 뉴스가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네, 그럼 전국에서 주택 보유율이 가장 낮은 대도시 지역 7곳이 모두 캘리포니아주에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네, 24살에서 34살 사이 전국에서 최저 수준의 주택 보유율을 기록한 곳은 이곳 LA와 롱비치, 애나하임 이 광역입니다. 네. 여기서는 젊은 층 10명 가운데 단 2명만이, 정확한 비율로는 19.9%만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산타마리아, 그리고 산타바바라 지역이 21%로 LA 지역보다는 약 1% 차이로 전국에서 두 번째 주택 보유율이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북가주에 가까운 중가주에 속한 산타크루즈 왓슨빌, 이쪽이 22.5%, 그다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 산호세, 써니빌, 산타클라라 이 광역이 22.8%로 뒤를 이었고요. 몬트레일 카운티에 속한 살리나스,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광역 또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샌디에고, 칼스베드 쪽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젊은 층의 주택 보유율이 높은 것은 어디고 또 얼마나 높습니까?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미시건주 몬로 카운티의 레이크 이리호입니다. 디트로이트와 톨레도 사이에 있는 인구 2만 명 정도 소도시인데요. 이곳의 젊은 층 주택 보유율은 무려 70.8%에 달합니다. 와우, 네. 뭐 그 밖에 콜로라도주 덴버 도심권을 보더라도 39.7%, 10명 가운데 4명꼴로 젊은 층들이 내 집 마련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플로리다주 잭슨빌 37.8%,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42.9%로 거의 다 40% 정도 수준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20%라고 하면 2배니까 네. 차이가 꽤 벌어지는 편입니다. 그거는 그만큼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주택을 갖게 되는 그 나이가 늦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젊은 층 주택 보유율이 줄어드는 추세긴 하지만 예. 캘리포니아주는 그보다도 더 훨씬 심각하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UC 버클리의 주택 관련 센터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인 대다수가 주택을 처음 장만하는 나이 35살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35살.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요, 그 연령이 49살로 올라갑니다. 무려 14년이나 늦어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주택 가격이 비싸다는 이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주택이 비싸기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살디나스 지역 같은 곳, 이런 경우에도 이 주택 보유율이 낮은 것으로 나왔는데 그 왜 그럴까요? 그게 뭐 샌프란시스코 쪽 베이에리아 같은 경우에는 중간 주택 가격 125만 불 정도로 나오니까 젊은 층이 여기서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건 거의 힘들다, 이런 건 이해가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살리나스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젊은 층 주택 보유율을 기록했다는 건 선뜻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
살리나스에서 일하는 젊은 층들은 주로 농업 그리고 관광업 쪽에 종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샌프란시스코나 산호세에서 테크 기업 쪽에 종사하는 젊은 층들보다 아무래도 연봉이 낮다는 뜻이 되겠고요. 집값이 베이에리아만큼 비싸진 않더라도 그래도 버는 돈이 그만큼 적다 보니 그렇죠. 주택 구입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 분석입니다. 살리나스는 뭐 워낙에 유명한 농촌이니까. 그렇죠. 네, 네. 네. 이번 분석에서 단순히 나이하고 지리만 따진 게 아니라고 해요. 인종에 관한 분석도 또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인종도 주택 보유 추이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 알라메다 카운티를 예를 들어 보면 2021년 백인은 62%, 아시안 64% 정도였던 데 반해서 히스패닉은 40%, 흑인 31% 이렇게 한눈에 봐도 주택 보유율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특히 집을 갖고 있는 흑인이나 히스패닉조차도 백인에 비해서는 그 집 가치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첫 집을 장만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젊은 층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는다고 했을 네. 때 차이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 중에 젊은 층에 속하거나 아니면 G세대 중에 이제 나이 든 쪽에 속하는 경우 점점 더 비백인으로 바뀌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젊은 층의 주택 위기 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젊은 층의 주택 보유율이 낮은 것이 단순히 젊은 층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연령대가 그 여파를 경험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택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여긴 젊은 층이 이제 타주로 이주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젊은 층이 뭐 텍사스주로 떠났다 이런 조사 결과는 최근에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캘리포니아주는 점점 늙어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2012년에서 지난해까지 베이에리아의 모든 카운티들이 전국과 비교해서 훨씬 더 빠르게 나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럼 젊은 층이 내는 소득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헬스케어나 아니면 인홈 케어와 같은 그런 부문에서 일자리도 줄어들게 된다는 평가고요. 그렇죠. 이건 이제 노년층이 좀 더 의존하는 부분이다 보니 고령층들에게까지 여파를 끼칠 수밖에 없다는 해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주택 관련 단체 인비의 한 디렉터는 집안에 갇힌 노인들은 갈 곳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게 되는 그런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젊은 층이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 이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렇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일자리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살던 곳을 떠나서 네. 집을 구입할 수 있다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게 네. 결코 그렇게 말처럼 쉽지만은 네, 않습니다. 맞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이번 머큐리 뉴스와 인터뷰에서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3베드룸 집을 얻을 수 있는 돈이면 텍사스주에선 1에이커의 땅을 살 수 있는데 그래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납니까? 근데 처음부터 모든 걸 다시 다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정착하면 이런 마음으로 떠나기 힘든 경우도 상당수에 달해서 앞서 전문가들이 걱정한 만큼 쉽게 젊은 층이 사라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네. 아까 그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아시안들이 주택을 가진 비율이 64%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시안은 여기서 태어난 2세가 아니라 분명히 자기 고국에서부터 떠나온 이민 1세나 1.5세가 주류 그런 사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올 때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펀드를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이게 와서 이제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저 아시안들은 자녀들한테 이렇게 집 사주는 거에 대해서 신경들을 많이 쓰죠. 네, 네. 나는 힘들게 집을 샀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집이라도 물려주자 생각을 하죠. 그런 걸 굉장히 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시안들은 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주택 보유율이 좀 더 다른 인종보다는 확실히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젊어지기 위해서 10대 아들의 혈액을 수혈받은 억만장자가 있었는데
이 결과를 좀 공개를 이제 결과를 공개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올해 45살의 브라이언 존슨, 17살 아들의 수혈을 그러니까 피를 수혈받아서 이렇게 했었는데 젊은 피 수혈받는 그 프로젝트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하.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이 어제 전한 내용인데 그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이유, 기대와 달리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존슨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프로젝트 중단 소식을 전하면서 다양한 검사를 해본 결과 젊은 피의 수혈을 받는 그게 어떤 이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생물학적으로 젊은 사람의 혈장을 이식하는 게 고령의 노인이나 특정 건강 조건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으나 자신의 경우엔 효과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브라이언 존슨이 자신은 아들의 피를 수혈을 받고 자신은 또 70대 아버지에게 피를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았어요. 네. 네. 거기에 대한 결과는 뭐 혹시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네.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피를 받은 70대 아버지에게서도 효과가 없었는지 있었는지 그 여부를 공개하진 않았는데요. 다만 아버지에 대한 실험 결과는 아직까진 보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실제적으로 이 생물학적 나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했는데 그 일부는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에요? 존슨이 젊음을 되찾기 위해서 매년 200만 달러 정도를 투자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행동, 노력도 이제 따르는데요. 매일 새벽 6시에서 오전 11시 사이에 하루 5시간 동안은 정확하게 칼로리 섭취를 지킨다고 합니다. 1977칼로리. 그렇게 엄격한 식단을 지키고 또 이와 함께 또 수면 지침도 잘 지킨다 하고요. 여기에 더해 고강도 운동까지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1월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주치의들이 말하길 존슨은 심장 나이가 37살, 폐 나이가 18살 이렇게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젊은 사람 피를 수혈받은 게 기대와는 달리 효과가 없었다고 하면서 이제 해당 프로젝트를 중단시킨 겁니다. 지금 45살밖에 안 된 사람인데 이렇게 하루에 정말 5시간씩 정확하게 먹는 거 지키고 운동하는 거 지키고 뭐 하면서 이 정도 젊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무슨 200만 달러씩 투자하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네. 보통 사람도 이 정도 운동하고 이 정도 주식적으로 생활하고 이 정도로 네. 정말 먹는 거 이렇게 정말 조심스럽게 하고 그러면은 누구나 다 젊어지죠. 네. 이런데 우리 혹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는 그러면 1년에 200만 달러를 우리는 우리 절약한 세이브하는 거예요. 네.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먹고요. 그렇습니다. 여행 많이 하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